안녕하십니까? 청춘만세 정보만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2025년 복지정책의 핵심 쟁점 5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하고 있죠. 국정감사와 정부 부처 모두 언론기사들을 전부 분석해서요, 시니어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될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네, 부부가백 폐지라든가 국민연금 소득중복 공제금액 상향, 국민연금 유족연금률 상향 검토, 통합돌봄 서비스, 복지 신청주의 문제점 등 당장 내 생활에 영향이 큰 주제들이니까는요, 끝까지 보시면 복지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기초연금 부부가맹률 조정 및 폐지 검토입니다. 기초연금은요, 단독 가구이시거나 또는 부부가구를 하더라도 한 명만 수령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 2,510원인데요.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다 받는다 이러면 20% 감액이 돼요. 그래서 각각 34만 2,510원에 80%인 27만 4천원씩만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부 두 명이 한 달에 총 13만 7,020원, 1년으로 따지면 164만 4천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두 명이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이 부부 감액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크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부 감액 조정 검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현재 부부 감액이 20% 감액인데 2027년까지는 15% 감액으로 하향 조정하고요. 2030년까지는 10%를 감액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이 부부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만 대상으로 이 감액률을 인하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부부 감액제도 발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냐, 자 2026년도에 10% 낮추고 2027년도에 5% 낮추고 2028년도는 완전히 폐지하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부부감액은요, 2027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국민연금 소득 중복 감액 기준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월 평균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요, 국민연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일정 금액을 감액 후 수령하게 돼요. 2025년도에 월평균 소득 기준금액이 얼마냐면 308만 9,062원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 감액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금액이 너무 낮다. 이 금액을 상향 좀 하자. 얼마까지? 약 350만원까지 상향하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월평균 소득이란 뭐냐면요, 이 일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에서 받는 사업소득만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도 있잖아요. 자, 예금 이자 같은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은 제외하고 이 근로소득과 이 사업소득만 합한 금액이 이 월평균 소득기준금액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 감액하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 소득중복 감액 기준이다 라는 거고요. 네, 검토 중인 내용을 하나 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소득 이하자 감액 면적 금액을 상향하자. 2025년 기준으로 308만 9,062원을 350만원 이하로 상향하자 라는 거고요. 최소 감액액이 있어요. 감액액이 5만원인데 이 기준금액 308만 9,062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5만원을 감액해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초과 금액에 5%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고요. 현재 구간별 감액률 차등 조정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다 하는 얘기 뭐냐면 요 308만 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00만원 미를 초과한다 그러면 408만 9,062원을 받는 분이죠. 이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까지는 5% 하는데 최소 그래도 5만원을 감액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10%를 더 감액하는 거고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초과분의 15%를 더 감액하고요. 자,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30만원 감액에 초과분 20%를 추가하고요. 400만원 이상은 50만원에 플러스 400만원 초과분에 25%를 감액하는 현재 제도인데요. 이 제도도 너무 많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초과금액 50만원 이하는 2%만 감액을 하고 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5%를 감액하고 200만원 이상은 8%만 감액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면요. 이쪽 왼쪽 현재보다는 감액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감액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5년간 감액하는데 너무 길다. 3년으로 축소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민연금 소득중복 감액 관련한 사항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없고요. 이러한 의견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국민연금 유족연금률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인데요. 만약에 부부 두 분이 연금을 두 분 다 받으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한 분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부부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인데요. 국민연금을 한 분은 받으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4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았는데 유족연금 받는 분은 10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40% 40만원까지만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둘 중에 큰 금액 하나만 받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과 또 국민연금 유족연금 40%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큰 것만 받거나 또 하나는 내 연금을 받고 일단 내 연금을 받고요. 나머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족연금의 30%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분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10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나머지 유족이 40만원을 받게 돼요. 그 40만원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2만원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한 분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요. 한 분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요. 요 경우는 좀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받고 만약에 공무원 연금이 크면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이 더 많으면 국민연금을 받고 나머지 연금이 발생하잖아요. 나머지 연금의 50%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 연금의 50%를 받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그 유족연금이 40%잖아요. 이 40%의 50%면 전체 100만원 받던 분이 20만원을 받는다. 예, 앞에 1번의 경우에는요.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분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내연금 받고 유족연금을 받으면 30%라 15만원이 되고요. 이 두 번째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이 유족연금을 40만원에 50% 그러니까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많이 받죠. 첫 번째로는 12만원을 받으시고 두 번째 분은 2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부부 두 분 다 공무원을 받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을 받고 자,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나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금의 30%를 받습니다. 이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공무원 유족연금이 70%인데 70%에 30%니까는 21%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쟁점사항은 뭐냐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30% 받는데 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50%를 받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냐. 따라서 여기에 국민연금 받는 분의 유족연금의 30%도 40%나 50%로 인상해라 라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아직 검토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라서요. 아무리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복지 신청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신청이 복잡성인데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수급 빈곤층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국회 질의에서 보니까 비수급 빈곤층이 46만 가구고 인원으로 따지면 2021년 기준으로 66만 명이 못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왜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도를 잘 몰라서요. 5.6%.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35.4%.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11.9%등 이 신청주의 자체가 비수급을 많이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의무자 규정과 입증 책임이 어렵다. 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부양이 어려워도 신청자 스스로가 부양곤란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신청 포기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자동지급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도 8월 달에요.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지급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 기준을 또 완화하고 사전 발굴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접근성이나 절차가 복잡해야 돼요. 제출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계속 방문해 갖고 설명해야 되고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실제 장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나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이나 정신건강 등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움직여야 받는 구조가 특히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신청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 개정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부양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병행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요. 빈곤층의 국민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혼선이 있다. 근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뭐냐면 종전에는요. 아프면은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돌봄 서비스는 별도로 집에서 받고 이 주거와 급식을 따로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집에서 일괄 통합해서 일괄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서비스는 좋은데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한시 사업으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이것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연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만성질환자가 41%가 되는데 이 지역의사와 간호사 연계율이 28.4%밖에 안 돼갖고 이 만성질환자가 다 이 의료 돌봄 연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력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4명이 그만둘 정도로 어렵고 그 다음에 월 평균 급여가 최저급여에도 모자라는 190만 원 정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제도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어려운 분들이 집에서 통합해서 일괄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쟁점은요.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청춘만세 정보만세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최신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문의 이메일 종일바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